이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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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요거가 한 7개월? 벌써 7개월이나 된 거예요? 그럼 8개월. 그러면 다 큰 건가요? 요거는 지금 납품하는 거, 중간 거. 납품하는 거? 납품. 아, 중간에서 납품은, 요게 이제 군이나 이런 지자체에 납품해서 지방 그 마을 하천 같은데, 방류하는 거. 예, 예, 방류하는 거죠? 개인이 사가진 않죠? 응? 개인이 사가기도 해요? 아, 개인이 사서 이제 이거 빌리는 사람도 있고.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아, 크게. 아, 크게. 성어가 어떻게 되죠? 호남 수산? 아, 호남수산. 호남이 아니라 효남. 효남. 효남수산. 새벽 교자. 예, 예. 또 원효대사라고 쓸 때 그 교자. 예, 예. 새벽 교자고 또 유칠 교자. 예. 깨달을 교자. 아, 뭐 이렇게 있다고. 남용 남자. 예. 효남 수산. 그 상호도 회장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존경하는 그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호인데 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이 호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뤄라 해서 나한테 젊었을 때 준 거를. 야. 그래서 40대 주식에서 효남으로 시작해서 이 효남 수사까지 있게 된 거지.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평생을 수산 쪽으로만 아니 사업을. 수사는 50 초반. 예. 내가 50에 여기를 왔다고. 가평이에요? 가평에 왔다. 원래 가평분이시잖아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지. 그러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젊었을 때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예. 시골을 동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에 얻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겠노라고 해가지고 50에 그 수리제 땅을 사가지고 예. 3,000평, 예. 300평만 샀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지. 굉장히 좋으신 말씀. 3,000평을 사가지고 고생하기 시작했다고. 양호장은 이렇게 뭐 금방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곧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지. 그랬는데 그 우리 집에서 한 3,000평 되다 보니까 하천부지까지 껴서 더 많아요. 물론 도로다 내준 땅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아저씨가 계셨다고. 그 동네 어르신인데 나보다 조금 나이가 연세가 위셔요. 이분이 그 젊었을 때 이 청평 댐 있는 쪽에 옛날에는 그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는 양식장, 그걸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젊었을 때 한 10여 년간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땅에 대한 거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그 일단 동네 사람이니까. 그때는 맨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거기서 안 했어요? 뭐 할까 이렇게 생각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을 사가지고 그게 밭이었었는데, 내가 사기 전에는 옛날에는 논이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논이었을 때는 가물러 가지고 다른 데는 다 물이 없는데 여기는 샘 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땅이 좋다고, 물과 관계가 양호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예. 그래서 난 양호장 양쪽 건물도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가 하게 도와달라 이거야. 예. 그러면 평생 뭐 월급도 안 받고 나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와주겠노라고. 우리 집에서 사셨거든 거기서. 그래서 그분 하라고 양호장을 지어줬다고. 예. 그분이 원한 대로. 옛날에는 양호장이 이런 식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네, 그렇죠. 네모나게 졌다고.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예. 되네. 그래서 콘크리트로 양호장을 지어줬다고.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서 그분이 거기다가 향호, 붕어 두 가지를 길렀다고. 남의 집에서 12년간 있었는데
자기가 실제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분이 돈이 없었으니까 내가 어린 고기를 치어라 그러는데 치어를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만 마리 사준다고. 그럼 그걸 기른다고. 자, 기르는데 사료가 있어야 돼. 그 사료주도 몇 천만 원이야. 그것도 대준다고.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노력해서 그걸 팔면은 이제 갚는다는 조건으로 두 번을 망했어요. 2년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 빚도 늘어나고. 그렇죠. 예. 자기가 뜻대로, 내가 그래도 11년간 이렇게 길러봤는데, 이거 실제 내가 해보니까 아니로구나. 그때 난 알았어요. 당신이 주인이 안 썼기 때문에 그분이 사장이 시키는 대로 매수에 밥 주고 예. 뭐 예. 이렇게 했지 그분의 진짜 노하우를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거든. 예. 그럼 못해가지고 예. 결국은 그분이 실패하고 아, 그 와중엔 나는 우리 집에서 고기를 기르고 있으니까 고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에 마침 내 제자가 훌륭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이쪽으로 신혼 여행을 가게 됐다고. 그래서 물론 불란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제자가 그래서 나를 같이 동행해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예.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 백으로 내가 집에서 그 노래하고 덴마크는 특히 세계에서 양식업으로 완전히 그 과학적으로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양식업이 아주 제대로 돼 있질 않았다고. 근데 거기는 선진화돼 있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그게 활성화 안 돼 있었어요? 얼마 전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아주 그 재래식으로. 그러니까 4,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스타일 그대로 한 거지. 뭐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서 된 게 없다고. 근데 나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지. 아이고, 양호장도 이런 스타일로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카메라하고 비디오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비디오를 가져갔었는데 비디오를 그걸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와서 그때는 젊었을 때 벌어만 돈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땅에다가 무엇을 기를 것이냐 생각 안 하고 이런 스타일. 일단 시설부터 먼저 하자. 시설. 저 종류는 나중에 하고. 물고기의 종류 나중에 하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렇죠. 갔다 와서 거길 땅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시설이고. 이거 30년 전에 이런 거 시설 생각도 못한다고. 원형이라는 것도 없었다고. 직사각형.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거기다 지었다고. 물론 그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서 방것처럼 완벽하게 하우스를 3중으로 해가지고 보온도 되고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리고 공부하러 다녔다고. 무엇을 기를 것인가. 시설부터 해놓고. 그런데 나는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남들이 흔히 하는 거는 매력이 없더라고.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거가 뭔가 했더니 남이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는 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쏘가리, 양식, 그렇죠. 그 다음에 회장님 잠깐 카메라가 꺼졌는데 남들이 전혀 하지 않는 거 뭐였었죠? 세 가지가?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하지 않는 걸 찾았는데 남들이 전혀 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 도저히 못하는 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 옛날에 양식이 안 된다 이러는 거. 양식이 안 돼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 해봤는데 실패를 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 민물장어. 그 다음에 쏘가리. 그 다음에
황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귀한 어종이네요. 비싸고 안 되니까 비싸지. 그런 어종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고민한 거라고. 예. 내가 한번 해볼까? 예. 내가 양식에 조금 어떤 상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기초 공부를 좀 했다던가 할 것 같으면은 감히 그런데 도전을 못했을 거야. 연구소에서도 고민하고 하면서 실패하고 해서 중지했다던거나 못했다던거나 하는 것들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하냐고. 첫째, 민물장어는 지금도 자연산 바다에서 치어를 획득해서 어부들이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양식장에서 기르는 거가 민물장어예요. 예. 물론 일본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일반화되기려면은 아직 멀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리고 쏘가리도 개인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했었다고. 특히 여기 청평 내수면에서 이완옥 박사라는 분이 참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근데 아직도 100% 성공을 못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쏘가리는 움직이는 새끼들, 움직이는 물고기만 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개를 기르려면은 쏘가리를 만약에 100마리 기른다고 하면은 1000마리 정도의 다른 물고기를 길러야 돼. 먹이를 줘야 돼요. 그걸 길러서 먹이를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양식의 의미가 없고 자연산 기르는 것처럼 하고 그거 쏘가리 한 마리 기르는데 그렇게 기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양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완전한. 그리고 황보고는 새끼는 나요. 쏘가리처럼 황보고도 새끼를 낳는데 길르지 못해. 얘는 왜 못 길르냐면 새끼를 낳을 때는 우리나라 근해도 와요. 저기 한탄강이라든지 임진강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상류로 쭉 올라와가지고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상류에 올라가면은 물이 얕다고. 그거 자갈이 매끈해요. 그 자갈에다가 4월 15일 석동 5월 15일 산 따뜻할 때 물이 온도가 올라갈 때 그때 그 바위 위에다가 자갈 위에다가 새끼를 난다고. 알을 난다고. 알을 낳아서 거기다 붙여요. 붙여서 참 희한하다고. 다른 것들은 땅을 파고서 그 안에다 난다던가 이러는데 얘는 그 자갈 위에다가 붙이더라고. 붙인다고. 붙여서 걔가 거기서 자라가지고 애미들 보호하려고 거기서 자라서 스스로 가을쯤 돼서 여름을 거기서 나고 가을쯤 돼서 그 다음에 나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간다고. 남제나 특히 여러 군데를 가는데 일단은 따뜻한 쪽으로 가요. 물이. 근데 물이 따뜻한 쪽으로 가서 특히 얕고 따뜻한 데는 산호초가 많다고. 그 산호초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산호초가 아주 이쁘고 알록달록하게 거기 독이 있는 거가 많다는 말. 산호초에. 그 산호초에 독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독이 있는 산호초를 먹고 얘가 거기서 자란다고. 그러면서 그 독을 먹으면서 자기가 독을 갖는다고, 몸에. 그래서 황보고를 피채 먹거나 이렇게 내장을 먹거나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못 기른다고. 그 환경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회장님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다슬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네, 그러면 선생님 회장님 잠깐만요. 오케이. 회장님 중간에 잠깐 요거는 좀 시설이 좀 특이한데요.
요게 치패라고 하는 겁니까? 네, 치패. 네, 치패 과정. 아, 회장님, 지금 제가 좋아하는 연꽃을 기르고 있네요. 이 연꽃을 왜 기르시죠? 양어장에서? 송어에서 지하수로다 송어를 길러가지고. 아, 송어는 지하수로 기르나요? 아, 송어는 그 자연수 가지고 기르기가 힘든 것이 물이 맑기만 해야 돼요. 예. 오염이 조금만 돼도 안 되니까 일단은 지하수로만 기른다고. 예. 그러면 송어에서 나온 물이 이 그럼 연꽃 이 모습으로. 잠깐만요. 그럼 송어 이야기도 그럼 송어 고기가 좋은 거네요? 물론 사람 건강에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송어만큼은 마음 놓고 먹는 음식. 송어나 연어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송어를 먹고, 송어가 길른 그 물을 가지고. 깨끗한 물로 송어를 기른 물을. 이게 이제, 정화 역할을 한다고. 일로 연꽃이. 지금 송어를 나오잖아. 송어를 키우고 거기서 물이지. 송어 양식장에서 나온 물이네요. 물이지. 예, 물이.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 연꽃에 정화를 대서 예. 저쪽 끝에 가면은 저 탱크. 물탱크가 예, 있어요. 예. 그 물탱크에서 끌어올린다고 물을. 그 밑에는 이제 우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 우물로 이제 이 물이 거기에 모래니 자갈이니 침수가 돼서 해가지고 그걸 거쳐서 지하에 있는 우물로 들어가면은 그 우물에서 펌프로다가 저 물탱크로 올라가요. 예. 저 물탱크의 높이의 압력으로다가 이쪽 다슬기장으로 와서 여기에 모든 다슬기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 다슬기는 저기 자연수가 지하수를 뽑아서는 못 키우나요? 그게 아니고 지하수 그 자체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다슬기는 예를 들면은 낙엽이 썩고 물고기도 썩고 이런 자연수가 다슬기에는 풍부한 영양분이 있어서 다슬기는 그런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풍부한 영양분이 섞여 있는 물을 만드는 과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리고 물을 정화시키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순한 여가지고라고 순한 여가. 순한 여가 시스템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영양분이 풍부한 순환 여과되어 있는 물이 그렇지. 순환 여과되어 여가를 시킨 물이 자연적으로 여가시킨다 이거지. 그럼 이것도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연구하신 결과네요. 이거는 그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는 방법이고 또 땅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땅이 적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화학 성분을 넣어서 균을 넣어서 이거를 살균해 가지고 이렇게 쓰지. 근데 그러면 회장님은 현재로는 자연적으로 그렇죠. 여기다가 무슨 영양제나 뭐 살균제를 안 넣고 안 넣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양어장의 모토가 자연 순환 방식의 시스템을 이용한 다슬기 양식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지금 지금 요게 연인가요? 수련인가요? 수련 같아요. 수련. 수련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제 조금 와가지고 저기 잠잤다가 일어났다고는 수련이네요. 수련. 연꽃이 아니고 수련. 나는 연꽃으로 하는데 그걸 모르겠네요. 수련이에요. 그럴 거예요. 수련. 이게 땅의 깊이가 뿌리가 깊이 있어요. 근데 얕게는 1m, 깊은 데는 2m예요. 그 땅에서 지금 횟수를 한 7, 8년 됐어요. 자란 지가. 겨울에는 위에 잎이 다 없어져요. 죽고. 근데 뿌리하고 주기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봄 되면 이렇게 피고. 그러면은 여기 규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규조. 우선은 양식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가요? 준비. 그럼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먹이를 만들고 있다고. 먹이. 새끼를 넣기 전에 먹이를 만들고 있다고. 먼저 양생을 하고 있는 거네. 키우고 있는 거네. 먹이를 키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먹이는 뭡니까? 조류 중에서 규조류라고 있다고. 이끼 종류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라고. 미역 같은. 그 미끈한 거를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고. 온도와 산소와 물 이 세 가지가 균을 배합해서 만드는 건데, 이건 시일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즘 온도 같으면은 한 열흘 정도면은 이 펴요. 그 다음에 에미를 갖다가 새끼를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새끼를 만드는 거라고. 그거 어미를 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여기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알을? 이제 어미를 이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말로 그 시설이네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준비 중인 시설. 예. 회장님, 여기는 지금 보니까 교육장이에요, 회장님. 다슬기 양식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 예, 아까 저 양식장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소음이 심해서 이제 다슬기로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 아까 뭐 보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고, 황보고. 예, 이제 다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어쨌든 회장님께서는 지금 전문 다슬기 양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송어도 송어도 하고. 이제 송어도 하지만 다슬기가 오케이. 다슬기도 하고. 그럼 다슬기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그 어려운 다슬기를 또 왜 선택을 하시게 됐나요? 내가 그 교육 자료에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그 만든 교재의 1페이지에 이 다슬기에 대한 거가 내가 왜 이렇게 다슬기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거가 바로 이제 황복을 처음 시작해 가지고 황복을 해서 그 황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양식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돼 있는 거를 고생해서 그게 양식이 가능하다는 걸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한 5년간을 걸렸는데. 누가요? 내가. 그 세 가지 중에 일단 황복을 선택을 하셨었어요? 황복을 선택해가지고 그 황복 양식장이라고 크게 간판을 걸고 황복을 했는데 그때 나는 이미 그 도저히 그런 연구소에서도 안 하는 거를 황복을 기르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나한테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와서 황복 자라는 거를 관찰 있게 보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모르는 거를 도와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오시게 됐어요. 황복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도 아니고 그 청평에서도 수리자라는 그 산속에서 뭐 소금을 황복이라는 건 바다 물고기니까 뭐 바닷가도 아니고 산속에서 소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선 황복을 기르는 그 미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미친놈인가 하고 이제 온 장관이 잘 기르는지 좀 봐라 해가지고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자주 왔댔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고 잘하고 그리고 물론 양식이라 하는 거는 많이 길러서 그걸 판매를 해서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산성이 있어야 양식이. 근데 기르는데 기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해서 다 길렀다라고 볼 때 같으면은 처음에는 뭐 한 100g, 200g 했을 때 다 죽이고 더 못 길렀고 그 다음 해에는 길르긴 길렀는데 뭐 한 20탱크 중에서 한 수저 정도의 양, 한 1톤 정도를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제 그동안 고생하면서 많이 잃어버린 돈을 좀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해에 드디어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원하게 돼가지고 입원했는데 조금 입원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동안을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어장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양어장을 닫게 됐는데 그러면 다슬기는 언제부터 기르느냐? 내가 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저씨가 그 수조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황복은 물 온도가 항시 22도에서 23도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더운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체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을 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영양분과 온도와 이런 걸 다 따질 때는 굉장히 비싼 물이에요. 그 물이요. 그렇죠? 예. 보일러를 그 겨울에 그냥 엄청 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물 온도를 항상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순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저장 탱크에 들어가서 그 물을 찌꺼기를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물을 다시 써요. 근데 그 저장 탱크에 그 노폐물이 엄청나다고. 그거 벽이 아주 파래요. 이깟 껴서.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그 노인네가 그 다슬기를 그 갯가에서 이래 들어서 그걸 잡아다가 그거를 넣었어요. 노인분이요? 마을 노인분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 그걸 다슬기 보고 청소하라고 생각으로 넣은 건가요? 그거를 그분은 안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골짜기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청소하는 것보다 이게 다슬기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양어장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 다른 데서 양어장에서. 그래서 그 다슬기를 갖다가 거기다 넣었다고. 넣으니까 다슬기가 지나간 자리는 하얘져요. 그 파랗게 익힌 거.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슬기는 민물이잖아요. 여기서 네. 내 교재에 그 소금과 다슬기가 관계가 나온다고. 그 다슬기는 바닷물, 황복은 바닷물 수준에서 길러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포멜리라고는 용어도 쓰고 또 일반에서는 몇 퍼센트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쉽게 일반인들이 얘기하기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다슬기가 우리가 황복에서 바깥으로 나온 물은 황복에서 길르는 물보다는 조금 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도 그 물이 희석이 돼요. 해석이 돼서 염도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조금 짠 그 바닷물은 바닷물이에요. 그것도요. 예. 염도만 낮지. 근데 거기서 그게 자라요. 애미가. 그래서 자라는 걸 본 거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예.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저씨가 거기서 다슬기를 청소용으로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저장 탱크가 몇 개 있는데, 완전히 청소하고선 물을 또 옮기고 할 때 다슬기가 어마어마하게 요만하게 넣었는데 커져가지고 건강에 자르면 그건 또 우리 아저씨가 갖다가 팔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아저씨가 했어요. 그래서 쭉 다슬기를 황복을 길리면서 같이 접했는데, 내가 그걸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병원에 내가 입원한 거가 1월 1일 날 했어요. 1월 그럼 1일 그 날. 전에도 다슬기가 저 보고 양식장에 있었네요, 청소용으로. 그렇지, 있었죠. 예. 그럼 황복 길르면서 다슬기 기른 거가 거의 비슷한 예. 때에 이제 길러진 거예요. 청소용으로. 예. 1999년도서부터 황복이라는 걸 이제 길른데, 1999년도부터 다슬기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도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 넣어놓은 거네요. 네, 넣어서 길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한 5년 만에 이제 다슬기를 황복을 기르는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게 1월 1일 날 입원을 했어요. 1월 1일 날 아침 한 9시 반경쯤에 그냥 실려갔어요. 네, 춘천에 이제 모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리 수술을 3번 받아야 된다는데 2번만 받고, 그리고서 이제 물리치료 받는데 또 뭐 한두 달 걸리고. 그래서 6월 며칠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 내가 양어장을
휠체어만 타고 있다가 이제 목발이라는 걸 좀 잡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집을 오게 됐어요. 6개월 만에 처음 양어장을 본 거네요. 그렇죠. 우리 집이 양어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집을 완 거죠. 아, 집을 퇴원을 6개월 만에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정식 퇴원은 아니고 이제 그 물리치료를 왔다 갔다 받으러 다니는데 이제 집에 완 거예요. 6월 며칠인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양어장을 들어갔어요. 물론 전기도 다 내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퇴직금 줘서 다 끝나고 뭐 한 6개월 동안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전기도 없었고 다 내려놨고 산소고 뭐가 없었죠. 그 양어장을 이렇게 들어. 물은 소금물 귀한 거니까 물은 그대로 있었네요. 빼지 않고. 물도 아니 물을 양어장은 물을 완전히 빼면 안 돼요. 말르면요 양어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 있어요. 어느 보수를. 정도요. 양어장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게 그냥 말라버리면은 다 망가져요. 그게 촌막지거든요. 쇠판으로 돌리고 안에가 촌막지인데 그 촌막지가 굳어버리면은 깨져요. 그래서 물이 항상 차져 있어야죠 어느 정도. 근데 들어갔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물론 우리 아저씨가 다슬기 애미는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가서 이제 다 하고 그러는데 그 다슬기가 새끼를 낳은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요. 그 새끼가 새카맣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이니까 아주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아마 3월 말일경서부터 4월 초순에 거의 새끼를 낳았는데 우리가 온도가 있었으니까 아마 더 빨리 낳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 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물의 온도 따라서 나는 거니까. 겨울에도 납니다. 물 온도만 따뜻하면. 그래서 1년에 한 4번 내지 5번을 낳는데 제일 많이 나는 거가 4월 초순경. 자연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거가 11월 달에 동면하기 전에 또 한 번 낳고요. 중간에 한 2번 낳고 이렇게 낳는데 어느 시기에 낳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중간에 0.5mm 정도 되는 새까맣게 눈에 그냥 바글바글하게 탱크마다 낳았어요. 깜짝 놀란 거죠. 난 그렇게 새끼가 많은 거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평군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평군에서는 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장관까지 왔다 갔던 관심 있던 지역이. 장관이 2분이나 왔다 갔으니까. 금년에 만약에 장관이 왔다. 그 다음에는 또 장관이 바뀌잖아요. 바뀐 장관도 또 오고. 또 오고. 2분이나 왔다가 오니까 군수님이 그때마다 오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장도 오고. 뭐 지역에 뭐 큰 높은 사람은 다 오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사람한테 군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주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로 이러던 차이였었어요.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잃어버렸고요. 왜냐면 그냥 송어는 1년 매출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규모를 할 것 같으면은 한 뭐 4억, 5억이라고 보면은 황복은 딱 10배예요. 10배. 가격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송어가 키로에 우리가 도매로 나갈 때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때는 송어가 키로에 한 5,000원 정도였을 때예요. 근데 황복은 키로에 55,000원. 10배가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황복이 한 번 죽으면요. 한 탱크가 5천만 원씩이에요. 2탱크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죠, 나는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데 1억이 없어져요. 그런 거를 5년 겪으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금전적인 타격도 많이 받고 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전기료는 전기료 또 기름비도 엄청나요. 보일러를 떼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바글바글한 다슬기 내가 입원하고 나오니까 다슬기를 발견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슬기 양식이 시작되는 겁니다.